어제 강추위 속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찬성 집회, 반대 집회가 영남권, 호남권, 서울 등 이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요. 여기에는요, 경찰 수산 5만여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부산에서 열렸던 이 탄핵 반대 집회보다 약 4배 많은 인원이 이 대구역 광장에서 모인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저렇게 찬성 반대 집회가 저렇게 부산에 이어서 대구까지 이어서 저렇게 많이 모이는 상황,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가히 태극기 혁명 수준이 아닌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전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는 예. 그것을 촛불 혁명이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태극기의 물결은 가히 태극기 혁명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마디로 대구가 디비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 말로 뒤집어졌다라는 것을 디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부산 집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만 어제 대구 집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추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에도 부산 집회의 4배 이상, 네.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 매일신문 AI 분석에 따르면 최소한 15만 명 정도에 모였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중고등학교를 저기 그 동대구역이 있는 대구 동구 수성구에 나와서 그런데 네. 제 평생을 봤을 때도 저만큼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왜 저렇게 모였을까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그때 키워드는 탄핵 무효, 윤석열 석방 2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탄핵과 내란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지나친 어떤 일방주의적 독주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예. 프레임 전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유무죄 이런 것을 넘어서 현재는 대한민국의 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나갈 것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 한미 관계를 기준으로 한미일 관계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은 친북, 친러, 친중으로 갈 것인가 네. 체제 전쟁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뿐만 아니고 중도에 있던 많은 분들도 지금 이와 같은 키워드에 호소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2016년, 17년 때 있었던 그런 이른바 촛불 혁명에 비추어서 가히 태극기 혁명 수준으로 지금 이 혁명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알겠습니다. 대구에서 대전, 서울까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대구 집회에는요, 부산 집회에서도 연단에 올랐던 한국사 강사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환길 씨가 연단에 올라서 비상계엄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이 아니라 국민들을 일깨우고 편파적인 재판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계몽령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비상계엄을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탄핵 반대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전환길 씨 전환길 강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우선 이제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상계엄 직후에는 탄핵 찬반이 굉장히 격차가 컸어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예. 탄핵 찬성이 많았죠. 근데 벌써 2달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달이 넘으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말이죠.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고 네. 앞으로도 제기하겠죠. 그리고 급기야 이제 대통령 스스로가 변론길에 나와서 이게 탄핵 공작이다. 그리고 내란 프레임이다. 홍장원과 이제 곽종군부터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환기 씨도 그렇고 전정훈 목사도 그렇고 쭉 저런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 단순히 보수층이 집결한 게 아니라 완전히 양대 진영으로 갈라졌는데 양대 진영으로 갈라진 게 기존의 우리 정치 문법이긴 합니다만 예. 이게 양대 진영 중에서 지금 저 전환기 씨의 얘기는 전 그야말로 1%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저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우리 현실이고 말이죠. 예.
저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존중되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좀 만대로 너무 가지치기가 많이 됐다는 생각하는 게 전 내란 혐의는 결국은 형사재판에서 결정될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에 위반되냐 되지 않느냐, 헌법과 개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 그런 다음에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가지쳐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념, 최근엔 중국 얘기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대통령께서 얘기한 게 담화할 때 말이죠. 12월 3일 전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라는 단어 썼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면서 공산주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에 저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께서. 예. 그 연장으로 가서 지금 이 상황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진영 대결로 갔는데 진영이 대단히 좀 이 극단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전자에 대한 말씀 네.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질문인데 대한민국의 반역이다. 탄핵을 만약에 시킨 말이죠. 제2의 을사오적이다. 아무리 선동을 하기로서니 저런 말을 가만히 듣는 게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건 좋은데 예. 아니 헌재를 탄핵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법치주의의 근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의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헌재마저 부정한다. 그럼 헌재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전 전환길 씨의 저런 말 대단히 위험한 말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전환길 씨의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지만 네. 그 저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특정하게 아주 속된 말로 뭐 극우적으로 살아서 모여온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동조하는 거죠. 예. 진영이 크게 나눠져 나뉘면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이런 모여온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요 저 모임에서 이 전환길 강사는요 민주당이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내란의 주체라면서 민주당도 직격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려는 거대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